14일부터 시작된 교내 청소 노동자 총파업, 그 경과와 결말까지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1학기 학점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일부 패스올 페일 과목의 성적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우리 학교 학군단에서 2014년 신입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제103회 정기문화답사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17일까지 우리 학교 지구사회봉사단에서 3M 프로젝트 학생기획단 4기를 모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VOU 종합뉴스의 김우현입니다. 새학기가 되자마자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VOU 종합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우리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점을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우리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80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600여 명은 이달 오후 3시부터 본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급 7,000원으로의 현실화, 학교 측의 직접 고용, 고용 환경 개선 등입니다. 현재 학교 측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 측과 용역회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타결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본관 1층 현관문 쪽을 점거하며 농성 중이며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의 현 실정과 파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U 뉴스 이종훈입니다. 개강 첫 주부터 계속됐던 우리 학교 청소노동자 총파업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속 보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마침내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경위노조 측과 대학 본부 측 그리고 용역업체인 CNS와의 합의문에 동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에선 시급을 원 5,7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하고 식대와 상여금 일부 역시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날이 10일 날이었나요? 10일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합의서를 쓰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서경집으로. 대학교 장백기 위원장님이 아마 학교 측과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백기 위원장님을 비롯 또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서경지부 지부장님 3자가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이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문제인 직접 고용에 대한 문제가 차후로 미뤄져 아쉬움을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3일 우리 학교 경위노조 장백기 위원장과 자주경위 총학생회 박일랑 학생회장이 공공운수노조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협약 실천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VOU 뉴스 이종훈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학군단에서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은 필기고사, 체력검정,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되며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학군단을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학생, 2학년 여학생 중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학우만 지원 가능하며 이외에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군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IT 렌탈센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청운관에 위치한 IT 렌탈센터에서는 노트북, 캠코더, 태블릿 PC 등을 학우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무료 타로와 렌탈 상담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보도부장의 논평입니다. 일본 극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문부과학성,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에 해당하는 이 기관은 그동안 아베 정권의 압박에도 계속해서 극우 성향 교과서를 거부해온 일본 오키나와 현의 다케토미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교과서를 권고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극우 교과서들이 위안부와 일제강점기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한숨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습니다. 다케토미초는 이번에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의제기 등의 형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자국 내에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극우 교과서와 위안부 문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혐한 그리고 반일 감정까지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극우 성향을 반대하는 일부 중도 인사들의 의견 표명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노담화 관련 아베 총리가 이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밝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 한일 문제. 앞으로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요일 논평의 이종훈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 총파업, 등록금 인상 문제 등 최근 들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학교의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부요일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